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보행자 보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운전자들도 모두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죠. 그런데 운전자로서 보행자를 바라보는 눈과 내가 보행자로서 운전자를 바라보는 눈이 좀 그 시야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3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자, 내가 생각하는 차와 내가 생각하는 보행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차와 보행자 중 누가 먼저 가야 될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운전할 때는 누가 먼저 가나요? 운전자인 내가 먼저 가나요? 아니면 보행자가 먼저 가게 배려해 주시나요? 자, 이어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곳은 스쿨존입니다.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도로 좌측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래 이렇게 보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기다리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만 내가 이 길을 건너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라는 적극적인 의사의 표현의 하나로 이렇게 보도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이들이 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과연 길을 안전하게 잘 건널 수 있을지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아이들이 사실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이전부터 한참 전부터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차도 이 아이들이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정 안 되자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저 길 건너고 싶어요.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들이 그냥 쌩쌩 지나갔고요. 그리고 겨우 차 한 대 서서 아이들이 길을 건너라고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저렇게 차 한 대 기다려준다고 해서 아이들 길 건널 수 있나요? 지금 차로수가 몇 개인데 그렇지가 않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보행자 보호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가 결국 교통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는 최근 10년 동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좀 지지부진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보행 중 사망자 비율입니다. 보행 중 사망자 보시면 거의 10년 가까이 40%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최근 3년 사이에 35% 내외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933명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나라일까요? 적게 발생한 나라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평균치로 발생한 나라일까요? 좀 국제적으로 비교를 좀 해볼까요? 자, OECD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보행 중 사망자 수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어디 있나요? 바로 거의 꼴찌. 데이터가 없는 나라 제외하고 31개 나라 중에 무려 29위, 거의 꼴찌 수준이고요. 자, 그렇다면 1위 나라는 과연 몇 명이나 발생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위 나라 아이슬란드였는데 정답은 0명. 1년 동안 단 한 명도 보행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좀 적은 나라긴 합니다만 35만 7천 명 정도, 37만 5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이 37만 5천 명 중에서 보행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자,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우리나라와 교통 선진국 간의 갭이 왜 이렇게 클까요? 바로 보행자를 얼마나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느냐가 큰 차이를 유발합니다. 사실 교통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 산업이 막 발전하던 시기에 자동차도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특히나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희생이 컸는데 그래서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벌어졌습니다. 1972년에 네덜란드 델프트시에서는 Stop the Kingdom
아동 살해를 중단하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벌어졌고요. 그 노력의 결과로서 1976년에 보넬프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 보넬프는 보행자 우선도로인데요. 자, 이 보넬프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자동차 제한 속도를 사람의 걸음걸이 수준으로 제한한 제도를 말하고요. 이 제도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도 벤치마킹이 돼서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 교통 선진국들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이후에도 수많은 보행자 보호 정책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강화시키고 정착시켜서 지금으로서의 교통 선진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미 교통 선진국들이 4, 50년 전에 겪었던 시행착오로 아직도 현재 징행형으로 겪고 있다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보행 사망자 사고 유형 비율인데요. 횡단 중 교통사고가 무려 48%였고요. 그리고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이 5%, 또 보도 통행 중도 3%나 됐습니다. 이 보행 사망자 사고 유형 비율을 보면 우리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특히 보행자들이 어느 부분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행자 사고 잦은 곳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횡단보도 사고 유형은 제가 세 가지를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무신호 횡단보도, 그리고 우회전호 횡단보도. 먼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들의 조급증 때문에 황색 신호 또는 적색 신호 켜지자마자 신호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시다가 보행자 사고 유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사고 유형은 이륜차 사고 유형이 참 많습니다. 보시면 좌측에 아이들이 서 있어요. 아이들이 길을 곧 건널 거고요. 지금 보행 신호가 녹색인 상태고 차량 신호는 적색인 상태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길을 바쁘게 건너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1차로에서 다가오죠. 그리고 신호 위반해서 지나가다가 결국 아이들을 충격하고 맙니다. 자, 이륜차 신호 위반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운전자가 이 이륜차가 있던 그 위치에서 다가오고 있을 때 아이들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죠. 그래서 보행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호 위반하다가 결국 사고를 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가 그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호 위반, 보통 모든 위반은 다 운전자들의 조급증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조급증이 결국 이런 사고를 유발한다는 거죠. 특히나 신호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특히나 우리 도로에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사실은 나의 신호를 믿고 통행하는데 결국 보이지 않던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신호 위반했을 때 이런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신호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호 횡단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무신호 횡단보도 사고 사례도 하나 보겠습니다. 때는 꽃피는 벚꽃이 한창 예쁘게 잘 피어있는 경주, 이 시기에 경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도 엄청 많고 차도 엄청 많은 시기입니다. 자, 조금 진행해 볼게요. 자, 노면을 한번 잘 봐주세요. 여기 지금 노면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죠. 이 다이아몬드 표시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횡단보도 예고 표시입니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은 사실 주의를 하면서 조심히 가야 하죠. 그런데 이 운전자는 갈 길 급한 이 운전자는 전혀 주의할 생각이 없었고, 자, 좌측에 있는 승용차, 검정 승용차 보시면은 브레이크 등 들어왔죠. 전방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있으니까 지금 멈춰선 거겠죠. 그러면 내 좌측의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다면 왜 무슨 일이 있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혀 관심 없이 그대로 통행하던 이 운전자는 결국 저 승용차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이런 조급증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 중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행자 사고 잦은 곳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보호구역 사고입니다.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또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전 강의 영상에서 남겨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보호구역 벌점은 3개 항목에 대해서 벌점이 2배입니다. 속도 위반, 신호 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3개 항목인데, 자, 속도 위반 같은 경우는 시속 20km 이내일 경우에는 일반 도로는 벌점이 없어요. 그런데 보호구역에서는 15점이 있고, 신호 지시 위반은 일반 도로는 15점인데 보호구역은 30점.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은 일반 도로는 10점인데 보호구역은 20점으로 2배이고요. 그리고 과태료 또한 보호구역에서는 무려 3배입니다. 3배로 상향이 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하시면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과태료도 벌점도 2~3배로 상향시켜 놓은 이유는 다 우리 도로교통법 중에 이유 없이 생겨난 법은 하나도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을 보호해 주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더 주의해서 보호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호구역 벌점도 과태료도 상향이 된 거고요. 그래서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약자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속도, 규정속도 지켜주시고 시속 30km 이하로, 그리고 특히나 사각지대가 많아서 시약부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부분 일시정지해 주시면서 주변을 살피시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3개는 꼭 지켜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행자 사고 잦은 곳 유형, 3번째 유형은 바로 진출입로인데요. 진출입로 이미지로 보시면 보통 이제 주차장 진출입로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주차장 진출입로처럼 보도의 턱을 깎아서 차가 그 일시적으로 그 보도 쪽을 진출입할 수 있게 해놓은 곳이 있죠. 주위에서 지나지 않고 이렇게 보도 쪽을, 보도턱을 깎아놓은 곳을 통행하시다가 결국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에 무려 2,589건의 보도 통행중 교통사고 발생해서 무려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의 턱을 깎아서 통행할 수 있는 곳을, 그러니까 도로 이외 곳으로 출입 시 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장 제13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에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잘 살피고 통행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행자 사고 잦은 곳, 마지막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면도로는 그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고 차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보행자도 다닐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운전자들 워낙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보행자 잘 배려하지 않고 빨리빨리 통행하시다가 결국 사고로 유발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보시면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도 보이고요. 여기 아이 하나가 보이고 전방에 어른도 보입니다. 보행자가 다니고 있는 도로죠. 이면도로. 자, 거기서 이 아이가 걸어가다가 차도 있고 여기 앞에 어른도 있으니까 피하려고 이렇게 탁 하다가 결국 차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이면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 먼저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보행자는 차에 비해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약자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우리 운전자들 이렇게 보행자 배려하지 않고 내 갈 길만 보고 운전하시다가 사고 유발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행자 우선도로가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이제 도입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넬프라고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과거 1970년대 유럽권에서 생겼던 이 보넬프 보행자 우선도로가 우리나라는 겨우 작년에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전국에 도입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는 이제 대도시 위주로 몇 군데에 도입이 됐는데 이제 올해 더 확대될 계획이 있더라고요. 자, 보행자 우선도로 보시면 이렇게 노면에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시속 20km로 속도 제한이 된 곳입니다. 자, 이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고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 가능합니다.
보행자 비키라고 빵빵거리시면 안 돼요. 차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셔야 되고 필요시 경찰청장이 시속 20km 속도의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보행자 사고 유형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보행자 주의해야 될 곳들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입니다. 도로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차와 보행자 중 누가 먼저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운전할 때는 누가 먼저 가는지 처음에 질문을 3개 드렸었죠. 자, 그 마음의 답 지금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모두 보행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운전자들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죠.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가족 중 누군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남편, 내가 운전하고 있는 순간에도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로서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데, 우리 모두가 보호하지 않는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행자로 걷고 있는 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만 나도 보호받을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보행자 보호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